자, 그럼 이제 재밌는 자연학교 초대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곤충 박사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농업연구관 이흥식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는 정말 추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입춘 추위가 강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주는 또 갑자기 날이 풀려서 예. 네, 눈도 오다가 다 바닥이 질척해지고 그랬는데 네, 다 녹았죠. 이렇게 겨울 기온이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도 우리지만 곤충들은 어떨까요? 사실 겨울이 오랜 기간 따뜻하게 되면 곤충도 식물도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잠자는 휴면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네. 활동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추워지게 되면은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도 동상을 얻고 또 곤충 같은 경우는 깨어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추워지니까 전에 대한 저항성이 약해져 가지고 네네. 깨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하. 지금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간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 그래서 추위가 좀 오면 해충들의 밀도가 낮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곤충들이 많이 죽으니까 네. 아주 쉽게 표현을 하면 그럼 이맘때쯤에 활동을 하는 곤충은 뭐가 있을까요? 보면은 이제 성충으로 겨울을 나는 곤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일 먼저 조금만 따뜻해지고 그러면은 네발나비라든가 네발나비요. 뭐 뿔나비 또 겨울자나방 뭐 이런 종류들은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네발나비면은 나비가 발이 원래 몇 개인가요? 보통 6개죠. 근데 그 나비는 발이 4개인 거예요, 특별히? 예. 근데 색깔도 되게 예쁘고 네. 다만 이제 먹이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환삼덩굴이라고 아시나 몰라요? 환삼덩굴이요? 네. 그게 뭐죠? 환삼덩굴. 뱀풀이라고 보통 부르는 네? 뱀풀이라고 뱀풀. 부르는 까칠까칠한 덩굴인데 그걸 먹고 사는 나비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 먹는 거니까 괜찮은 거네요, 이건 그럼. 저희의 경쟁자가 아니네요. 예를 들어서 배추에 있는 벌레들은 저희의 경쟁자들이잖아요. 네, 예. 네발나비. 그 벌은 겨울에 성충으로 안 있죠. 벌도 몇 가지 종류들은 이제 일찍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월 달이면은 그 좀 시작하는 벌들도 있는데요. 네. 뭐 꿀벌 같은 경우는 벌통에서 성충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날만 좀 따뜻해지면 바로 활동을 시작하는. 근데 이번처럼 날씨가 우왕좌왕하면 즉 따뜻했다가 네. 밤에 갑자기 급삭스럽게 추워졌다가. 추워지고 그러면 밖에 나왔던 벌들은 집으로 못 가고 그래서 많이 죽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새순에 싹이 네. 나기 전에 미리 나와서 산란하는 그런 곤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맘때쯤 우화를 해서 성충이 나와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혹벌 종류라든가 혹벌이요. 네, 뭐 그런 종류들은 지금 나와서 성충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기후 변화가 있을 때 벌의 개체수가 이제 줄어드니까 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나 봐요. 그렇죠. 그 야생벌이 겨울을 무사히 넘기도록 벌들의 집을 지어준다. 이건 집을 어떻게 지어줘야 되는 걸까요? 사람 사는 집처럼 짓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 사는 것하고 비슷하게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벌들이 좋아하는 네. 그러한 물질들 재료를 사용을 해서 도와주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서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예. 벌집처럼 저렇게 동그란 구멍들이 있는 긴 통을 쭉 저기 쌓아놓으면 대롱입니다. 대나무로 만든 건데요. 저 안에 들어가나요, 벌들이? 한 마리 한 마리? 저 대롱에 네. 방을 집을 짓는 거예요. 애벌레를 위한 먹이를 갖다 놓고 막아주고 하면 한 대롱에 큰 벌들 같은 경우는 한 5개, 작은 벌들은 한 10개 이 정도의 방을 만듭니다. 들어가서 본인들이 있는 그러니까 건가요? 그거 엄마들이 저렇게 지어주는 거죠. 엄마 벌들이. 그러면 이제 새끼 뒤에서 먹이를 먹고 그러면 거기서 다시 태어난 새끼들이 이듬해에 또는 가을에 다시 나와서 또 거기서 활동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원래 자연계에서는 저런 공간들이 많지만 네. 이제 사람이 관리하는 공원이나 뭐 이런 곳, 주택가나 이런 데서는 그 죽은 나무나 이런 것들 얼른 제거하죠. 넘어지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연의 벌들의 집들이 없으니까 아, 저것들을 좀 제공해주고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저렇게 놔두고 우리가 관찰하고 그러면은 벌들을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해가지고 공원 관리라든가 또는 아파트 정원 관리라든가 이런 곳에서 벌들에 대해서 친화적인 그러한 관리법, 해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약을 다 그냥 전면 살포를 하지 않고 집 앞에 벌 필요한 나타나면 만큼은- 막 벌이 났어요, 나타났어요 하고 관리사무소에 전화하면 이제 막 그게 큰 민원이 되잖아요. 아이들이 그거는 쏠릴까 이제 봐. 사회성 벌들, 이제 말벌 종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저 벌들은 네. 혼자 살기 때문에 집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그러지는 않아요. 아. 자기가 직접 잡히기 전에는 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런 벌들은요. 네. 비하우징에 들어와 있는 벌들. 네. 그러면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에 저렇게 짓고 있는 걸까요? 누가? 일단은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생태 교실 뭐 이런 거 운영하는 그 분들이 숲해설가 분들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벌 볼 일 있는 사람들 선생님 하시는 그 동호회에서도 하고 있나요? 예, 저희는 자연을 좋아하는 이거를 사람들. 보완해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네.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 그러면 기술적인 자문도 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디에 저 대표적으로 지어진 곳이 있을까요? 저는 뭐 저희가 설치한 곳은 이제 색강에 저희가 좀 셋강이요. 네, 색강 생태공원이라고 여의도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저희가 이제 진안에서도 하시겠다고 해서 진안에도 갖다 설치를 했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문에 도민일보에 나왔더라고요. 아하.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뭐 제가 근무하는 곳에 제가 우리 회사 뒷산에도 좀 몇 개 갖다 놓고 회사 뒷산에도 갖다 놓고 네, 저런 그리고 벌집을 올해는 같이 하자고 뭐 하는 생태공원들의 제휴가 있어서 그리고 수목원에도 설치했습니다. 국립수목원에. 국립수목원이요. 그래서 국립수목원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진짜 벌들이 많이 와 있고 크게 만들어가지고 네. 그러면 저 집처럼 보이는 칸막이가 있는 큰 뭐 장식장이나 책장 같은 저기에 아까 말씀하신 그 대롱을 쭉 쌓아놓고 네. 그 안에 벌들이 들어가게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블럭을 저희가 이제 이용한 거는 네. 이제 옮겨야 되거나 아니면 여럿이 같이 저기 참여자들이 네. 저 블럭 하나를 채우고 자기 이름을 써서 써놓고. 붙여놓고 그러면은 이제 좀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우리 이름 쓰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그리고 산에 뭐 가서도 쓰고 계속 보러 오실 거 아니에요. 그 가족분들은 우리가 만든 거 많이 벌들이 잘 들어왔나. 하고 있나 이렇게 와서 보고요. 네. 그 아이들한테도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은데 이 벌들이 지금 말씀하실 때 요즘은 공원에 이렇게 죽은 나무들도 다 치우고 막 이래서 벌들이 집을 지을 장소가 많이 없다 그러셨는데 네. 원래 벌들은 어디에 집을 주로 짓고 어떤 재료로 만들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집을 많이 짓는 곳은 땅입니다. 땅. 땅에 구멍을 파고 거기에 집을 짓게 되고요. 그게 혹시 땅벌인가요, 그게? 상관이 없나요? 아니, 땅벌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네. 예. 그 땅에 집을 짓는 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땅 파고 들어가는 게 제일 안전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바위 틈 사이나 이런 네. 곳에 진흙을 이용해서 집을 짓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무에 하늘소라든가 이런 나무 구멍 딱딱하게 구멍을 뚫든 네, 뭐 네. 이런 구멍이 나 있는 곳에 또 또 가고. 집을 짓기도 하고 그래. 그 벌들이 집을 짓는 거는 어떤 걸로 지을까요? 일단 재료가. 집을 짓는 재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기본적인 재료는 나무에서 나오는 식물질, 나뭇잎이나 진액 나뭇가루 같은 거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송진, 송진. 그다음에 흙, 진흙. 음. 크게 이렇게 세 가지고 요거를 조합해서 쓰는 벌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끈끈한 물질을 내 가지고서 그거를 접착시키는 거예요. 접착사처럼 해가지고 막아서 아하. 공기는 통하는데 다른 침입자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네, 하는 시선도 막아주고 그렇군요. 보온도 해주고. 예. 네, 보온도 해주고
오늘 곤충 생태 전문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농업연구관이신 이흥식 선생님과 벌들이 추운 날씨에 잘 견디도록 사람들이 벌들의 벌집을 지어주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오영성 님이 벌이 없어지면 꿀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저의 질문입니다. 이거. 벌이 없으면 불가능한가요? 왜냐면 곤충들 중에서 그렇게 수정에 관계하고 꽃에서 그런 달콤한 걸 끄집어 먹는 곤충들이 많을 텐데. 그게 수집을 해서 저장을 한다는 얘기는 대식꿀을 유지할 때만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꿀벌에 속하는 아피스나 뭐 그런 꿀벌 종류들은 네. 사회성 곤충으로 많으면은 몇만 마리의 대식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걸 음식을 저장하는데 그게 꼭 필요한 게 우리 밥 같은 게 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저장을 하고 사람이 좀 나눠 먹으면 또 열심히 일해서 다시 저장을 채워놓고 해놓고. 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 되면은 야생꿀은 못 먹을 거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일이 다 딸 수가 있겠습니까? 네. 대신에 그러면 지금 식품회사에서 많이 쓰는 것처럼 그 옥수수나 이거를 전분을 이렇게 전화시켜 가지고서 달달한 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쓰겠죠. 그리고 뭐 설탕 먹인다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도 저의 질문. 그러면 꿀벌이 만든 꿀이 네. 그렇게 옥수수 전분이나 설탕물이나 이런 걸 만든 꿀이나 꽃에서 따온 꿀이나 그 성분이나 뭐 영양분은 똑같은 걸까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아,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식물들에서 꿀로 낼 때는 꿀만 나가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용한 물질 또 꽃가루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섞여 있고요. 물론 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는 그 꿀이라고 하는 그 과당과 네. 뭐 포도당의 결합체가 들어가지만 설탕은 단순한 이제 그 포도당 두 개 결합체이기 때문에 네. 요거를 이제 꿀벌들이 뱃속에 넣어가지고서 그걸 전화시켜서 꿀 성분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꽃에서 채취하려면 오래 걸려서 그것을 이용해서 네. 설탕을 먹여서 이제 그 꿀을 만들게도 시키죠. 영양분이 다른 거네요. 이 설탕 먹인 꿀은 단당류인 건가요, 결국? 그것도 이당류가 됩니다. 이당류가 되나요? 네. 아니, 왜냐면 꿀 살 때 보니까 그게 붙어 있더라고요, 스티커가. 이것은 설탕을 먹여서 만든 네, 꿀입니다. 섞여 있는 꿀이라고. 그럼 이게 요즘에는 사나마나 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먹인 게 섞여 있으면은 네. 팔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하. 요즘에는 이제 좀 팔 수도 있는 기준치 같은 거를 조금 이게 아하. 다른 재료로 팔게 돼 있습니다. 같은 재료가 그러니까 아니고. 스티커는 붙이고 예. 이당류가 되는 건 맞고 단당류에서. 네. 그리고 여기 배혜관님이 환삼덩굴 제초 작업할 때 아까 선생님께서 네발나비가 먹는다고 하셨잖아요. 환삼덩굴 제초 작업할 때 정말 문제인데요. 이 네발나비를 잘 길러야겠습니다. 그러시는데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네발나비를 저희가 막 기를 수 있나요? 네발나비하고 한삼덩굴은 같이 산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한삼덩굴이 죽을 만큼 개체수가 늘어나진 않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산 그 먹고 먹히는 공생 관계는 또 그렇게 서로 개체수를 유지해 주나요? 일반적으로 한산덩굴을 네발나비가 먹지만 네. 한산덩굴이 죽을 정도까지 안 하면은 먹는다는 다음에 한산덩굴이 안 나오면 새끼들이 못 먹겠죠. 그러네요. 아하.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생태계에서 동식물, 곤충과 풀 사이에는 오랫동안 그 먹이를 먹었던 곤충하고 그 식물의 사이에는 그런 식의 서로 개체수를 유지해주는 그런 균형이 걸 합니다. 생긴. 예. 아하. 네, 하긴 다 먹어치우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이거 굉장히 지혜로운 건데 그리고 그러네요. 거기에 자기들이 밀도가 너무 높으면 일부는 다른 곳으로 또 이주해 이주를 갑니다. 하고. 아하,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 보면 한동천 님이 방송에서 봤는데 꿀벌이 사라지면 지구가 식량을 수확하지 못해서 큰 재난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3616님, 과일나무도 수정 시기에 보면 그 양이 예전보다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시고요. 5787님은 벌이 살아야 과일과 꽃 모두가 건강해진다는 거죠. 기후 때문에 벌이 피해가 많아서 걱정입니다. 그러셨는데요. 아까 그 네발나비하고 그
바로 제가 얘기해 놓고도 가는 환삼덩굴. 네. 네. 네발나비와 환삼덩굴의 관계처럼 꿀하고 꿀벌하고 여러 네. 개체수의 관계도 또 그러할 텐데 그럼요. 예. 이 꿀벌이 사라진다는 건 그러면 그 다른 식물들에도 미치는 영향이 큰 거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른 화분매기를 하는 야생벌들이 너무 많이 밀도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꿀벌을 인공적으로 이게 화분매기가 필요한 과수원이나 여기서는 도입을 하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는 그게 없어도 꿀벌이 없었어도 그거 할 정도로 그러니까 공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야생벌들 화분매기를 하는 야생벌들이 야생벌들이요. 예, 그 정도로 자연계에 이게 그 꽃피는 식물들 주변에는 항상 많이 있었는데 한 최근 한 10년 사이에 급속히 감소해서 네. 과수원이나 이런 데서도 인공으로 꽃가루를 분무해 주거나 아하. 꿀벌을 들여와 가지고서 거기서 화분 살게 매개를 할 수 하거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돈 주고 사와야 되죠, 그럴 때는. 야생벌이 없어졌으니까 네. 돈 주고 꿀벌을 사다가 옆에서 살게 네. 하는 거군요.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노광준 PD님이 기후 리포트, 그때는 손에 잡히는 기후였는데 그때 벌 호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오늘 보여주신 비하우징하고 그 벌 호텔이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뭐 방법이나 모양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저희가 얘기하는 건 비하우징에 하는 거는 비호텔은 지어주고 그냥 거기 들어가서 살게 하는 건 하는 머무는 거고.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이제 원하는 거는 계속 거기 거주해서 정착해 주기를 원하는서 비하우징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비하우징은 또 계속해서 지속해서 살 수 있도록 관리가 후속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리고 관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비하우징에 사는 벌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또는 필요한 먹이 식물이나 이것들도 같이 공급해 주고 하는 토탈 관리를 하기 위한 상징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하우징이요? 네. 비호텔이요? 비하우징이. 비하우징이 전반적인 관리를 해준다. 먹이까지. 네. 비호텔은 그럼 그냥 방만 지어주는 걸까요? 아니면 약간 처음에 도입할 때는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건데 지금은 그렇게 지어만 놓고 놔두는 경우가 많아서 아하. 그러면 또 처음에 좀 이용할 수도 있는데 좀 지나고 나면 그것도 이제 부서지고 그러면은 이용을 안 합니다. 자기의 새끼들이 보호가 받을 거라고 예상되지 않으면 이용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어놓고 거기 벌들이 안 오면은 이것도 폐가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것들을 종종 진짜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뭐 몇 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 후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관심이 유지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네, 여러분 음악 한 곡 듣고 잠깐 쉬었다가 벌 이야기 마저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샵 0999로 질문 보내주세요. 네, 비호텔, 벌 호텔은 이게 잘못하면은 벌이 한 번 와서 살고 그 다음에 안 살면서 무너지고 하면 폐가처럼 돼버릴 수도 있는데 비하우징은 주변에서 음식까지 그러니까 먹거리까지 찾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관리를 해준다 그러셨는데 비하우징은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걸까요? 가서 매일 청소하나요, 누가? 청소라기보다는 이제 네. 살펴가지고서 이게 오래되면 저것도 식물로 만들어진 재질이다 보니까 썩거나 비 맞고 아하. 하면서 그 손상되거나 부서지게 되면 네. 그 틈 사이로 이런 것을 애벌레가 보호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봐가지고 상태가 나쁜 것들은 이용 안 하는 것들은 제거해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새로 보충해주고 네. 그런 것들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관리를 그러면 저 비하우징을 지은 분들이 계속 가서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계속 한다기보다는 그거는 한 1, 2년에 한 번. 아하. 그동안에 한 번 해놓으면 뭐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문제없이 가니까 사용을 할 수 그렇게.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일전에 또 노광준 PD님 기후 리포트에서 그땐 손에 잡히는 기후에서 벌 정류장, 벌 예. 호텔과 함께 벌 정류장 얘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이런 게? 벌 정류장이 네덜란드에서 그 정류장 그 꼭대기 위쪽에 옥상에 해당되는 곳을 화단으로 바꾸고 거기에 벌들이 살 수 있는 식물과 흙을 해놓으면 이제 흙에 집 짓고 사는 벌들이 네.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네.
벌 정류장을 만든 거거든요. 이와 같은 개념을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이제 비오토프 조성한다고 그래가지고서 옥상 정원이나 학교 정원 또는 이제 그 학교에 연못하고 주변에 식물들하고 비하우징 같은 것들을 놓고 해가지고 하던 비오토프 조성 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네. 성과가 어땠나요? 그래서? 처음에 성과가 굉장히 많이 있었었는데 네. 언젠가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그 환경에 대한 관심이 조금 떨어지면 또 그 관리가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이제 보기가 좀 안 좋아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무도 또 손질 안 하고 네. 또. 그래서 그거는 그 관심 있는 생물 선생님이 계시면 좀 하시다가 또 안 계시면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뭐 네. 저희 이번에도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들 모임에 하고 같이 벌 볼 일 있는 사람들하고 올해는 같이 비하우징 프로젝트를 학교에다 비하우징 보급을 하자라는 네. 캐치프라이즈로 하고 계신 건가요? 시작을 했습니다. 아하. 그러면 학생들이 같이 그 벌집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 학교 안에다 두면 학교에 벌들이 막 날아다닐 텐데. 별 문제 없습니다. 아하, 네. 학교 안에. 그래서 기왕이면 사람들이 좀 덜 다니는 쪽에 네. 벌도 안심을 하거든요. 하긴 우리만 벌을 꺼려하는 게 아니라 벌들도 우리가 많이 다니면 싫겠네요. 맞습니다. 사람을 피해 다닙니다. 네. 5845님이 벌주택, 벌집을 어디에 지으면 좋을까요? 그러셨는데요. 숲속에 짓나요? 정확하게는 숲 가장자리 쪽이고 숲 가장자리. 그다음에 숲 가장자리에 뭐 집 같은 거나 아니면 좀 벽 같은 게 있는 곳 옆에다가 놔두면은 좀 더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나무나 돌밑 뭐 이런 곳에 비에서도 안전하고 햇빛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비에서도 그렇다고 안전하고. 해서 완전 숲속에 들어가는 거는 또 안 좋아하고요. 네. 숲 가장자리에 비도 좀 피하고 햇빛도 좀 들고 그러셔야 되나요? 너무 쨍쨍해도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안 좋아합니다. 벌들이 까다롭네요. 그래서 저희가 저렇게 틀을 만들어 준 거죠. 네. 저 안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저게 이제 나름 그늘도 되는 거네요. 안전해 보입니다. 벌들도 아니까 그런 걸. 네. 네. 그러면 이 벌 말고 다른 곤충들은 주택 사업이 필요 없을까요? 다른 곤충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곤충들이 하려고 그러면 3대 조건이 해야 되는 이제 의식주에 해당되는데 의는 곤충들은 필요하지 그렇죠. 않는데 네. 먹이와 사는 터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생물을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이제 비오토프라고 부릅니다. 서식 환경이라고 해서 그것들을 갖다가 일부러 만들어주고 그러는데 네. 크게 할 때는 이제 먹이식물하고 그다음에 습지하고 그다음에 흙, 맨땅의 흙, 다시멘트로 그런 것들이 잘 그리고 이제 쓰러진 나무나 아니면 이렇게 그 피해서 숨었을 그 돌들 같은 틈 사이 그러면 이제 귀뚜라미 종류라든가 네. 이런 종류들은 또 거기에서 은신처처럼 집을 거기 짓고 있다가 살고. 밤에 와서 돌아다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비하우징을 저렇게 놔뒀을 때 꿀벌 말고 벌들 말고 다른 곤충들이 저기 들어가서 살 확률은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아하.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저 틈 사이가 탐나서 들어가는 찌개벌레나 뭐 집게벌레. 이런 종류들은 이제 저기를 자기 집으로 사용하려고 들어가는 종류들이 있고요. 거미라든가.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 벌이 저기다 집을 지어서 이용을 하고 나면 거기를 이제 껍데기라든가 네. 사체라든가 이게 남거든요. 어허. 그럼 그걸 청소하러 들어가는 곤충들이 또 있습니다. 청소로 들어간다는 건 거기 들어가서 그걸 먹는다는 네. 거죠. 어떤 벌레가 그렇게? 그게 집에 들어오면은 해충이 되는 수시렁이 종류라든가 네. 뭐 그다음에 무슨 개나무좀 뭐 나무좀 뭐 이런 종류라든가 뭐 이런 종류들은 이제 저 대롱에 와서 대롱을 청소를 하는 먹거나 거네요. 아니면 대롱 속에 있는 곤충 사체 이런 걸 먹거나 대롱까지도 먹나요? 대롱도 저기 나무니까요. 식물이니까. 그걸 먹는 곤충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아까 수시렁이요? 네. 그리고 개나무? 개나무죠. 뭐 개나무죠? 이런
벌레들이 와서 먹어치우면은 저 집을 또 새로 넣어 주셔야겠네요. 그렇죠. 파손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좀 안전한 다른 걸로 넣어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집은 저 집들이 다 붙어 있는데 대롱이 예. 옆에 집에 벌이 사는데 그 옆에 집에는 집게벌레가 살고 막 그럴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 저기에 보면 여러 종류의 벌이 같이 사는 벌집이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벌집의 입구 모양만 보면 네. 거기에 이것만 보면 저기 보면 지푸라기 같은 걸로 막은 집은 또 다른 벌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들어가는 저번은 송진으로 막아놓고요. 그다음에 저기 보면 잎사귀로 막은 것도 아하, 있고요. 네. 진흙으로 막은 것도 있고요. 아, 그다음에 자잘하게 생긴 돌조각이랑 뭐 이런 걸로 갖다 막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저게 다 다른 종류예요. 근데 벌인데 다른 종류의 벌인 거잖아요. 이웃인데도 같이 그렇게 삽니다. 아, 그러니까 새끼벌레도 살고 거미도 삽니다. 저 안에서. 그렇구나. 거의 왠지 외국인 학생 기숙사 같은 느낌도 들고 벌인데 그럼 저렇게 한 몇 종류의 벌들이 한 집에서 살까요? 좀 크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 주변 서식 환경이 좋은 곳에서는 보면은 한 20종 정도는 근데 대롱 그때는 이제 이용하는 게 가는 대롱을 이용하는 벌도 있고 네. 붉은 대롱을 이용하는 벌도 있어 섞어서 이렇게 놔두면은 제가 쭉 봤을 때 한 20종 이상은 20종 이상이요. 거기서 같이 한 집에 살고 모여서. 그다음에 거기에 기생하는 벌도 있고 그 사회성 기생처럼 얘가 거기 뻐꾸기 벌도 있습니다. 뻐꾸기 벌이요. 사촌 벌들 같은 비슷한 그래서 가위벌이 집을 지어놓으면 먹이를 모아놓으면 자기가 거기다 알을 낳아요. 아, 뻐꾸기처럼. 네, 뻐꾸기처럼. 그리고 그 먹이를 자기가 먹어요. 그것도 똑같은 벌인데 네. 되게 분류학적으로는 가까운데 자기는 안 모으고 다른 벌한테 가서. 그러니까 그런 벌들이 또 저기 몰려옵니다. 엊그저께 관종이나 우울증에 걸린 돌고래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렇게 남의 벌집에 들어가서 훔쳐먹고 떳떳한 벌들이 있는 거 보면 역시 인간의 모든 특징이 다 볼 동물과 수 곤충에게도 있는 것 같네요. 먹이 공간이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저 대롱을 자기가 차지하고 네.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대롱 크기도 다양하게 만드신 거네요. 네. 다양한 종의 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네, 그리고 벌 그렇습니다. 박사인 선생님이 보실 때는 송진이냐 나뭇잎이냐 뭐 지푸라기냐 이런 걸로 어느 종류의 벌이 들어와 있는지 대충 짐작을 다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5종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진흙도 막은 게 거칠게 막았느냐, 매끈하게 막았느냐. 참 진흙도 그래요. 자, 우수 경칩에 대동강 풀린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대동강을 언제 가볼 수 있을까요? 우수와 경칩이 지나면 봄 기운이 돌고 초목이 싹 튼다 그러는데 얼마 전에 경칩은 지났고 18일 다음 주 화요일이 우수인데요. 벌과 나비 말고 다른 곤충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봄 준비를 하겠네요. 예, 아마 다음 주부터면 제가 보기엔 낮에는 뭐 곤충들을 볼 수 있을 것 다음 같고요. 주부터는요. 그다음에 겨울잠을 자고 나온 야생벌들이 네, 버들 강아지, 네, 예, 갯버들의 네. 꽃가루를 꿀을 먹으러 오는 것들을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부지방부터 벌써요. 활기찬 벌 소식이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부디 활기찬 벌 소식이 오기를. 네. 여기 8996님이 요즘 낮엔 제법 따뜻한데 오늘의 기후에서 잘 배우려고 왔습니다. 벌도 자꾸 사라져 간다니 참으로 큰일인데요. 벌이 살기 힘들면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난감하네요. 그러셨는데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겠죠. 벌만이 아니라. 그렇죠. 다만 지금은 사람들은 석유나 이런 다른 자원을 이용해서 그거를 벌충하고 사고 이용하고 있는데. 있는 거죠. 예. 그래요. 오늘 이흥식 선생님께 벌들의 아파트, 벌 호텔, 벌 정류장 이야기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다음번에 오실 때는 이 봄에 나와 있는 다양한 곤충 이야기를 또 들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선생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